네, 이번에는 기본 데이터 구조로 사용될 수 있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숫자 변수, 문자열, 리스트, 튜플 등과 같이 어찌 보면 가장 많이 활용되고 가장 많이 쓰이는 자료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딕셔너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파이썬에서는 dict, DIC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 리스트, 시퀀스형이라고 했던 부분들, 문자열이나 리스트, 튜플 같은 것들은 모두 몇 번째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사전이라는 것은 키와 밸류에 의한 매핑이라는 개념을 자료형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본 강좌에서는 사전에 생성하고, 사전에 있는 항목을 찾고, 중첩사전도 이용해보고, 그리고 사전의 기본 메서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핑이라는 것은 이제 이 아래 부분을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중괄호를 이용하고 컴마가 이 항목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컴마 사이에는 값을 넣어주는 것이 key, value라는 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유의할 것은 value는 서로 같은 value가 와도 충분히 상관없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key 값, key1, key2라는 것은 중복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key1이라고 나왔는데 이 뒤에 부분도 key1하고 동일하게 나오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특정 키로 해당 값을 가져오는 것은 이렇게 대괄호로 해서 해당되는 인덱스, 이전에 리스트 같으면은 몇 번째라고 숫자를 넣어주지만 이 딕셔너리에서는 키 값을 넣어줍니다. 물론 파이썬에서는 문자뿐만 아니라 숫자 어느 모든 것도 여기에 그 키로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키에 0 하고서 0의 값이 1이었다고 하면 거기에 0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주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을 갖고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딕셔너리에 0이라는 키를 갖고 와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코드상으로 봤을 때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유의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파이썬은 키뿐만 아니라 값에 대해서도 특정 데이터형을 가리지 않습니다. 되어 있죠. 즉, 이 값에다가는 리스트 객체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이 밑에 nepo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nepo가 아니라 중첩되어 있는 딕셔너리 안에 value에 또 딕셔너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본 저기에서는 키 3이 확인해보면 여기가 키 3이 되겠고요. 키 3은 다시 아이템 0, 1, 2라고 하는 리스트를 갖고 있죠. 네, 이렇게 결과를 갖고 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갖고 온 결과에 대해서 그 안에서 리스트이기 때문에 리스트 안에 0 해주면은 아이템 0이라는 것을 갖고 올 수가 있네요. 갖고 온 결과는 다시 문자열이기 때문에 어퍼 해주고 보여주면 그 메서드를 사용하면 해당되는 문자를 대문자로 바꾼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바꾼 대문자를 다시 마이너스 1 때 콜론 마이너스 1에서 이 슬라이싱을 해주면 바꾼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파이썬에서는 해당된 결과를 갖고 온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해당된 타입에 대한 메서드를 연속해서 계속 부르거나 인덱싱을 하거나 슬래싱을 해서 한 문장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처음에 딱 보기에는 이해하기에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지원이 안 된다면 여러 줄로 어사인을 계속 해가면서 대인문을 써서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딕셔너리 자체는 해당 키에 대한 값이 있었죠. 그 해당 키에 대한 값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와 같이 튜플이나 이런 것처럼 문자열처럼 항목을 못 고치는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상시 새로운 것을 기존에 있던 것을 이렇게 넣어서 수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키를 넣어서 다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간단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열어놓으면 위에 탭으로 열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닫으시면 됩니다. 네, 다시 새로운 노트북을 하나 열겠습니다. 이름은 사전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딕셔너리 D는 변수를 할당하는데 여러 줄을 넣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많이 표현을 합니다. 키밸류 쌍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키1에다가는 myKey 키나 변수에 한글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또한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숫자가 들어가도 됩니다. 1에다가는 자, 문자로 list list라는 키값에다가는 실제 리스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3, 헬로. 그리고 심지어는 딕트라는 키에다가는 다시 또 다른 키밸류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Shift 엔터. 뭐 에러 났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 에러는 확인해 보니까 이 뒤에 컴마가 빠졌네요. 네, 이렇게 놓고 들어가고요. 이제 D 출력을 해보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에서 1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죠. 그러면 결과는 your value 나오겠고요. D에 리스트를 갖고 오면 2, 3 헬로가 되는데 D의 리스트에 0, 1, 2를 갖고 오면 헬로가 되고요. 네, 헬로우의 대문자 .to offer라고 해주면 대문자로 바뀌었고요. 그곳에 다시 뒤집어 보면 결과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키값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키1에다가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뒤에 키1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뒤에 키1은 2, 3, 4 바꿔보고 해당되는 딕션을 다시 확인해보면 2, 3, 4라고 바뀌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키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D 안에 지금 리스트가 있죠. 그랬을 때 리스트가 in D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나중에 불리언 자료용도 있을 보일 텐데 대문자 true, 대문자 t, 로 시작하는 true라는 것은 참입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들어가 있었고요. 대신에 myDict라는 것이 뒤에 있느냐 확인해 보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폴스가 나왔습니다. 네, 앞에서 어떤 대입문을 줄 때 A는 A 더하기 10, 리스트다, 문자열이나 다 이런 것들을 줬는데 이 구문은 다시 A 더하기는 로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플러스는 뿐만 아니라 빼기는, 곱하기는, 나누기든 퍼센트는 모두이고요. 다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원이 2, 3, 4였는데요. 뒤에 키원 빼기는 2, 3, 5를 해주면 2, 3, 4에서 2, 3, 5를 뺐더니 마이너스 1을 될 것입니다. 확인해 보면 네, 마이너스 1로 바뀌어 있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어있는 사전을 만들고 이 중괄호가 비어있는 사전이죠. 그 비어있는 사전에 특정한 키를 넣고 도구라고 입력을 해서 이 해당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new dict 해서 변수를 만들고 비어있는 것을 딕션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end 해보면 비어있죠. 그런데 end에다가 k1이라는 키에 대해서 2, 3, 4 이렇게 주면 다시 end 확인해보면 들어가 있고요. 또 end에 만약에 k1에 대해서 값을 주면 뭔가를 주면 재할당을 하거나 어떤 더하기는 10 해주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키에 해당되는 값을 변경한 걸 볼 수 있지만 end에다가 key2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end 이런 식으로 k1에 k2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첩사전은 아까 처음 D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사전 안에 또 사전, key1이라는 키 안에 값으로서 또 사전이 나왔고 네스트 키라는 키 안에 또 사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이 부분을 접근을 했네요. 복사를 해서 D2는 D2를 확인해보면 이렇게 값이 왔고요. 그러면 만약에 밸류를 구하고 싶으면 D2에 key1 접근을 했으면 이 뒤에 부분이 딕셔너리가 나올 테고 해당되는 딕셔너리 다음에 네스트 키에 해당하면 또 이 딕셔너리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서브 네스트 키라는 것을 접근을 하면 value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확인해 보셨죠? 사전도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keys하고 이렇게 있으면 해당되는 키만 뽑아오는 것이 되고요. 이 부분도 그 파이썬 2에서는 요 dict keys라는 것이 없었고 요 뒤에 리스트로만 모든 것을 뽑아왔지만 파이썬 3에서는 dict keys라고 하는 제너레이터가 리턴이 됩니다. 제너레이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을 하겠고요. 그래서 구해온 결과값에 대해서 리스트라고 이렇게 해줘야만
해당되는 것의 키를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 했던 D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D에 대해서 해당되는 키만 갖고 오면 이렇게 갖고 왔는데 키1, 1, 리스트 만 갖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를 다시 만들려고 하시면 리스트라고 주고 해당되는 키를 갖고 와서 그 키들의 목록, 리스트를 구해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신에 d.values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값만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d.values라고 주면 해당 결과 목록, 리스트를 구해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사전형 파이썬의 딕셔너리라고 하는 사전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 이전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썬 다큐멘트를 확인하시던지 여기 보시면 help dict 해서 딕셔너리에 대한 이전에 str을 확인해 보듯이 여러가지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전형, 파이썬에서 사전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